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창투사들 보릿고개 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창투사 관련돼서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창투사들의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와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편취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쪽에 상장되어 있는 창투사들 중에 제일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좀 있고 수익이 좀 괜찮은 창투사가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참고로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탐방을 한번 갔었고요. 이 탐방한 내용은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창투사들의 사업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정도고 다른 쪽은 뭐 다른 쪽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창투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영업수익 추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영업수익에 대한 추이는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상장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예. 상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상장한 주식에 대한 판매,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처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C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고요. 벤처 캐피탈은 참고로 이제 창업 전, 그러니까 창업에서 성장 단계의 벤처 기업에 투자라는 부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창업에서 성장 발전 단계까지 자금 기술, 영업 지원, 경영 지도 등을 통해서 하는 거 두 번째,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분류는 이제 벤처기업의 증권 유통시장 상장을 위해서 지분 매각으로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정도 뿌립니다. 뭐 1억씩 뿌려도 100억이겠죠. 그 중에 뭐 한두 개만 성공해도 결국에는 이 나머지 뭐 99억에서 98억에 대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퉁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발전 단계에서 자금 기술, 영업 지원 이 부분인데, 엔젤보다는 좀 높고, 뭐 시리즈 A나 시리즈 B 투자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조금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코넥스라든지 코스닥 뭐 이런 쪽으로 상장을 유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바로 이제 상장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 자체가 좋아지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주식시장이 좋으면 실적이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상장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뭐 엔젤 투자를 해서 상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코넥스나 뭐 기술 투자 관련된 회사에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서 결국엔 또 상장, 그리고 세 번째도 역시나 뭐 상장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장을 해야 자기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부분을 엑시트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 엑시트한 금액을 가지고 또 이제 재투자를 하겠죠, 다른 쪽에. 이 벤처에 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돼요. 이 VC가 일반 뭐 벤처기업 투자를 하고, 벤처기업이 상장을 하면 이제 상장에 대한 엑시트 수수료를 다시 이제 벤처 투자에 투자를 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어렵고 돈이 메마르다 보니까 상장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철회한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기업들도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야놀자라든지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그런 업체들, 거기에 뭐 현대 엔지니어링도 아마 상장을 좀 연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기업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당히 좀 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고유계정 관련 수익, 조합 관련 수익, 그리고 펀드 관련 수익, 뭐 기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상장을 해야 수익이 제일 크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쉽게 말해서 이 구조가 이게 좀 정확하게 더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장 후 회수, IPO나 M&A나 뭐 이런 부분으로 결국에는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창투사에 다시 투자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투사가 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결국에는 신규로 등록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장이 좀 괜찮았잖아요. 21년 좋았고 22년은 뭐 꼭지를 찍긴 했지만 뭐 22년 고점 부근에서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시기가 좋았었던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신규 등록을 했다. 벌써 한 100개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거의 한 100개에 육박하는 부분의 회사가 등록을 했다가 최근에 올해 1분기 때 보시면 이제 급감을 합니다. 신규 등록이 4개의 기업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보릿고개에 보릿고개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실적 같은 부분도 좋지 않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참고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창투사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는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2180억, 영업이익이 590억. 뭐 상당히 좀 좋았죠. 근데 그 전엔 더 좋았어요. 21년엔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뭐 주식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 거죠. 21년에 호황기를 좀 누렸기 때문에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은 다 상장을 시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 많이 시켜서 수익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그 수익 챙긴 걸로 다시 또 재투자를 했겠죠. 예.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22년 들어가면서 꼭지를 찍고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전개됐죠.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했고 순이익도 많이 감소를 했다. 그러면 다른 창투사들을 보시면 대성창투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창투도 나름 좀 잘 버티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확 급감을 해버렸죠. 그래서 20년에 14억, 21년에 95억 상당히 좋았다가 작년에 10억으로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유증까지 하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보릿고개를 좀 넘어가야 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익 자체로는 4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다른 데도 한번 볼게요. 아주아이비 투자 올려놨는데 아주아이비 투자도 역시 뭐 규모는 어느 정도
큽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웃긴 게 20년에 631억에서 21년에 520억이에요. 줄었죠. 근데 올해는 그나마 뭐 나름 푹자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분기 때는 장사를 좀 잘했어요. 10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143억인데 영업이익이 103억이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네. 단기 순이익도 90억. 단기로 뭐를 파는 것 같습니다. 뭐 건물을 팔았나 어찌됐든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름 괜찮은데 규모가 큰 회사 아니고서는 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아이비나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업계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라 좀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힘들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뭐 더 하겠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기술 투자나 뭐 이런 쪽도, 이런 쪽은 이제 두나무 지분이 있어서 이제 두나무 지분 평가로 인한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죠. 근데 보시면 엄청나게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쪽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의 창투사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종목들 보죠. 미래에셋부터 보시면 그나마 미래에셋은 실적이 좀 나름 괜찮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1,000원에서부터 5,000원, 지금 조금 올라서 5,000원인데 단기적으로는 4,0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11,0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아주아이비도 보시면 9,300원까지 갔던 주가가 2,000원까지 빠졌죠. 상당히 좀 낙폭이 컸죠. 그리고 대성창투도 4,500원부터 지금 1,900원까지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낙폭이 컸고, 에이티넘도 7,400원에서 2,500원. 기본적으로 다 반토막 이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지금 기약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네가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이 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좀 돈이 많이 풀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을 볼 수 있게끔 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좀 분위기를 잡아야 시장도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돈도 시장에 많이 풀리겠고,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에는 시장이 뭐 나름 좋을 거고, 시장이 좋으면 결국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또 빠른 시일 안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창투사들은 엑시트를 할 거고, 엑시트를 가지고 있는 거를 다시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런 이제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흐름인데, 그나마 창투사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게 이제 비트코인과 연결이 된 코인 거래소의 지분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코인 관련된 거래소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적과 코인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제 거품이 빠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반등을 하는 건 역시나 제한적인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대성창투 문의를 해주신 분이는 지금 뭐 2,000원 정도 시점은 단기적인 뭐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원을 좀 유지를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못해도 한 1,900원은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다. 뭐 안하면 이게 좀 더 밀려서 한 1,800원 초반이나 1,700원 후반대까지도 한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뭐 2,100원, 200원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 시장 자체가 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를 파월 의장이 결국엔 금리를 연말까지 2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걸로 보면 또 이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뭐 50% 이상 하락이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뭐 저 같으면 뭐 매도를 할 겁니다. 손실이 좀 크더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식 관련된 부분 투자를 좀 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셀러리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반등을 조금이라도 하면 반등하는 만큼 할 때마다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도를 하는 순간에 이제 손절에 대한 확정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빨을 꽉 깨물고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는 좀 틀려요. 뭐 미래에셋이나 대성이나 우리기술이나 에이티넘이나 아주아이비나 이제 어떤 회사에 대한 투자를 했고, 그 회사가 투자를 잘 받아서 상장을 또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대박인 회사가 상장이 하지 않는 이상은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뭐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했다. 근데 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이제 밸류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한 몇십조가 됐다. 그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 얘기가 틀려지죠. 그럼 200억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거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